자, 페이지 46페이지요. 전 시간에 농도의 환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세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세요. 이거 알려드렸거든요. 거기 나오는 식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M은 화학식량분의 10%, 밀도. 이렇게 세 개를 곱하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공식은 하나 외우세요. 내신용으로든 수능용으로든 요 녀석은 외웁니다. 여기다 그냥 때는 몰 농도 때려놓고요. 퍼센트 농도 때려놓고 화학식량 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학식량과 밀도가 시험 문제 써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변환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됐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 화학식량과 밀도 중에 하나라도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이 새끼는 바꾸지 마세요예요. 됐나요? 안 바꿔도 돼요 라는 뜻입니다. 시험 문제에 얘 두 개를 농도에서 주는 이유는 바꾸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표준 용액 만들기예요.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 표준 용액 만들기. 이 녀석도 시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녀석 정해봅시다. 표준 용액 만들기. 표준 용액 만들기. 표준 용액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해요. 이렇게 액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다 라벨을 붙일 거야. H2SO4 이렇게 라벨을 붙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항상 실험실에서는 몰 농도를 여기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난 이 녀석을 몰 농도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농도를 알고 있는 애의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화학식에서 사용하거든요. 그걸 만드는 방법이에요. 순서를 외우세요. 표준 용액은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계산형 시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페이지 46페이지 0.1몰 농도 황산구리 수용액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 책에는 황산구리 수용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산구리 우수함을 0.1몰의 질량을 계산하여 비커에 담아 측정하고 여기에 적당량의 증류수를 붓고 유리막대로 저어 녹인다. 깔때기를 이용하여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비커를 씻어 비커에 묻어있는 용액까지 넣는다. 깔끔하게 다 넣어야 한다. 부피 플라스크를 증류수에 채운다. 스포이드나 씻기병을 이용하여 눈금선까지 증류수를 넣는다. 부피 플라스크에 라벨을 맞고 잘 흔들어 섞는다. 이게 순서예요. 자,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0.1몰 농도 황산구리 수용액 CuSO4 수용액을 만들어 봅시다. 됐지? 얼마를 만들 거야? 1리터를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밑줄 하나 넣어봅시다. 됐지? 얼마를 만드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정의가 뭐야? 0.1몰 농도라고 써 있으니까 1리터 부피에 CuSO4가 1몰 들어있으면 0.1몰 들어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게 유일한 계산형 시험 문제거든요. 1리터 속에 CuSO4 0.1몰 들어있으면 되겠네. 됐나요? 그런데 몰을 저울로 잴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질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저울을 가져와서 CuSO4 0.1몰을 측정합니다. 됐지? 황산구리의 화학식량은 249.7이래요. 이 녀석의 화학식량이 249.7이래. 되니? 그럼 나는 이 녀석 저울에 몇 g을 측정해야 되니? 이게 유일한 계산형 시험 문제거든요. 됐나요? 저 녀석의 화학식량이 249.7이니 1몰이 249.7이겠죠. 그렇다면 나 0.1몰이 지금 필요하니까 24.97g을 측정합니다. 됐지? 요걸 저울에 재는 거예요. 요거만 시험 문제예요. 다음부터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녀석을 비커를 가져와 아주 조그만 비커를 가져와서 이 CuSO4
녹여요. 비커에다가 CuSO4를 넣고 녹여. 완전 깨끗하게 잘 녹여야 됩니다. 날아가면 안 돼. 재채기를 해도 안 되고요. 숨을 쉬어도 안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자, 녹였어.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 녀석을 녹인 애를 부피 플라스크로 옮깁니다. 요게 두 번째 시험 문제예요. 여기 시험 문제는 저울에다가 CuSO4를 0.1몰을 재세요. 그럼 몇 g이니? 요게 유일하게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럼 나 0.1몰 재야 되니까 24.97g이 나올 때까지 CuSO4를 막 넣는 거지. 그런 다음에 비커에다가 적당량의 물을 이렇게 넣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요. 그래서 녹여요. 됐니? 그래놓고 이 종이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쑥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종이에 묻어있는 애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식기병이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생긴 애. 여기를 꾹 누르면 물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로 여기를 다 씻어내요. 됐나요? 전부 다 씻어내. 단 한 톨도 남지 않게. 그리고 얘를 충분히 잘 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를 데리고 오는 거야. 이렇게. 자, 이름 뭐라고? 부피 플라스크요. 됐나요? 이름 뭐라고? 아니요. 실험 기자재들은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둥근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 자, 둘 중에 누가 부피 플라스크야? 되니? 둥근 바닥 플라스크나 둥근 플라스크는 여기에 눈금이 없어요. 됐나요? 눈금이 없는 애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라 그래요.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거야. 물 떠가면 거의 다 떠오는 거거든요. 들기 편하니까. 여기에 눈금이 있어. 이 눈금이 있는 애가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나 지금 몇 리터 뜰 거야? 1리터 뜰 거예요. 그럼 부피 플라스크 중에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부피 플라스크는 리터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러니 원하는 사이즈를 갖고 오면 돼.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됐나요? 그래서 눈금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1리터를 모을 거면 1리터 플라스크를 가져오면 되고요. 500ml를 만들 거면 500ml짜리를 갖고 오면 돼요. 그럼 사이즈가 좀 작겠지, 그치? 그거 나중에 실험실에서 뿌려와. 라면 끓일 때 짱이에요. 진짜 짱이야. 자, 부피 플라스크 되게 중요합니다. 눈금 있는 애를 갖고 오셔야 돼요. 눈금 있는 애. 여기로 옮겨요. 얘 녹인 애를 옮겨. 그럼 여기 있는 애를 여기다 부어야 되죠, 그죠? 옮기면 되지. 그때 이 비커도 다 또 씻어서 다 옮겨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식기병으로 이렇게 옮길 때 여기 옆에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식기병으로 다 씻어내요. 됐나요? 전부 다. 그럼 여기 있는 애를 1리터를 여기다가 1리터를 넣으면 되겠니? 안 되지. 여기 또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적당량의 물에다가 이렇게 녹인 다음에 전부 다 씻어서 이렇게 올리고 마지막에 여기 눈금까지를 채우는 거예요. 됐나요? 옮겨 전부 다 씻어 별짓을 다 해. 네 번째, 1리터짜리를 만들었으니까 부피 플라스크 1리터짜리니까 1리터 눈금에 맞춥니다. 증류수를 채워서 1리터 눈금에 맞추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시험 문제는 딱 두 가지. 몇 g이니 이 질량 잴 수 있니? 요 시험 문제고요.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해야 된다. 요게 두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됐죠?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시험 문제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1리터를 측정하고 여기에다가 29.47g을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섞어. 되겠니? 안 됩니다. 얘도 부피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이 녀석의 부피를 생각하지 않으면 정확한 농도를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완벽하게 1리터를 딱 채우는 거예요. 충분히 녹여야 된다. 자,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료만 바꾸면 돼요. 부피만 바꾸면 돼요. 해볼까요? EX.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0.2몰 농도 해볼까요? 0.2몰 농도 NaOH. 수용액 500ml만 만들어 봅시다. 자, 숫자만 좀 달라졌죠? 순서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자, 얘는 한 칸만 더 내리면 되거든요. 1리터에 NaOH를 0.2몰 넣어야 되죠. 됐나요? NaOH의 화학식량은 40입니다. 그럼 얘는 0.2몰을 넣어야 되니까 8g을 측정해내면 되지, 그치? 됐나요? 그럼 요만큼을 넣으면 1리터를 만들 때 넣는 거잖아요. 나 얼마 만들 거라고? 500ml만 만들 거지, 그치? 그냥 1리터 만들어서 적당히 반 나누면 안 돼? 안 돼. 그럼 시험 문제가 안 돼요. 그쵸? 딱 500ml만 만들 거야. 그러면 얘는 나 지금 0.5리터를 만들 거니까 이게 결론이죠. NaOH는 0.1몰이 필요할 거고요. 나는 몇 그램 재야 돼? 4g을 재야 되는 것 같지. 그쵸? 이게 유일하게 딱 하나의 시험 문제. 그럼 순서는 똑같습니다. 1번 저울을 가져와. NaOH를 몇 그램 재야 된다고? 4g을 재는 거죠. 4g. 됐니? 그럼 두 번째 비커를 가져와. 세 번째 부피 플라스크를 가져와. 네 번째 얼마를 채우는 거야? 500ml. 500ml짜리를 딱 채우는 거야. 되게 쉽죠? 그럼 이 녀석은 시험 문제가 딱 정해져 있다고. 몇 그램 넣어야 되니 도대체? 몇 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 가져오면 되니 도대체? 쉽죠? 49페이지의 자료 2번 한번 볼까요?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럼 얘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만들어 봅시다. 세팅이죠, 그죠? 딱 세팅. 한 줄이 딱 끝나요. 그러면 얘는 밑줄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서 이 순서를 익히면 시험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아요. 포도당 0.1몰이니까 0.1몰이 필요합니다.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죠. 그럼 나 0.1몰이니까 몇 그램 재면 돼? 18g을 측정해내시면 되겠네요. 됐지? 그럼 순서는 끝났습니다. 1리터 만들 거니까 1리터. 더 이상 안 내려도 돼요. 1번 저울을 가져와. 포도당을 18g을 재. 두 번째 비커를 가져와. 세 번째 부피 플라스크를 가져와. 부피 플라스크 1리터짜리니까 네 번째 증류소를 채워서 1리터 채워. 어때? 더 이상 시험 문제 낼 게 없죠? 끝이에요. 가는 증류수 1리터에 눈금성까지 넣고 잘 섞는다. 넣고 잘 섞는다. 이게 가가 되겠네요.
비커에 남은 포도당 수용액을 중류수로 씻어 1리터에 넣는다. 얘가 나가 되겠죠. 소량의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라고 써있으니까 얘가 나가 되겠네요. 기억 이름은 부피 플라스크고요. 1번은 부피 플라스크.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포도당의 실량 X는 18g이요. 이 자료가 다 써있죠. 끝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다예요. 그러니 표준용액 만들기는 굉장히 쉽단 말이죠. 과정 나에서 비커에 남은 포도당 수용액을 증류수로 씻어 넣지 않으면, 보세요. 증류수로 얘를 씻어 넣지 않으면 18g을 딱 쟀는데 이 안에 18g이 다 안 들어가지. 그러면 좀 싱거워질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러면 농도가 작아지겠죠. 싱거워요. 이런 개념을 쓰시면 돼요. 1번은 동그라미. 포도당 18g에 증류수 1리터를 넣으면 되니? 안 된다 그랬어요. 1리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1리터를 채우는 거는 0.1몰 농도가 되지만 1리터를 통째로 다 넣어버리면 이번에는 물이 많아지죠. 됐나요? 그러면 싱거워요. 이렇습니다. 싱거워요. 0.1몰 농도보다 작아지겠죠. 이번은 X.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200ml에 녹아있는, 그럼 한번 내볼까요? 0.1몰 농도 포도당 용액 여기다 내리시면 돼요. 0.2리터 속에는 몇 몰 들었겠니? 5분의 1 들었으니까 5분의 1, 0.02몰 들어있겠죠. 3번 동그라미. 포도당 9g이 녹아있는 0.1몰 농도 수용액의 부피는 얼마니? 그럼 또 해. 이 새끼를 가져와. 여기다가 항상 또 지워볼까요? 필요 없으니까. 이 녀석 9g을 가져오면 되니? 얘가 0.1몰 농도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9g을 가져오면 얘는 몇 리터? 몇 몰? 여기서 또 2분의 1을 할 거지, 그치? 그럼 얘를 2분의 1 하면 되지. 그럼 얘는 0.05몰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또 5분의 1을 하면 되지. 얘 2분의 1 했으니까 얘도 2분의 1 하면 되죠. 그럼 얘는 0.5리터가 되겠죠. 됐나요? 항상 똑같은 칸에 똑같은 걸 쓰면 시험 문제가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이게 뭐야? 야, 5분의 1 하세요. 2분의 1 하세요.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되게 어려워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데나 막 쓰면 어렵거든요. 근데 칸을 딱 맞춰서 쓰면 이거 5분의 1 하세요. 뭐 이렇게 쓰는 거. 이거 5분의 1 하면 되잖아요. 얘 이렇게 내려오면 2분의 1 하세요. 얘도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이 2분의 1이니까. 됐지. 그럼 계산을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4번은 X. 0.1몰 포도당 수용액 100ml에 증류수를 가하여 전체 부피를 1리터로 하면 포도당 수용액의 몰 농도는, 그럼 0.1몰 농도 똑같잖아요. 100ml에, 이게 지금부터 할 내용이거든요. 이걸 희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니네들도 이거를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콜라가 있어. 됐지? 콜라 한 잔을 갖고 와. 됐지? 그리고 여기 큰 데에다 콜라 한 잔을 쏟아 부어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 9잔을 갖고 와. 되니? 쏟아 부어. 됐죠? 그럼 싱거워지겠지. 얼마 싱거워질까요? 얼마 싱거워질까요? 넣어준 물의 양만큼 싱거워진다. 됐나요? 넣어준 물의 양만큼. 학생들이 실수하는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엄청난 시험 문제가 얘 한 잔이랑 얘 9잔을 섞으면 여기에
열 잔만큼 채워지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콜라 100ml랑 여기에 물 900ml를 섞으면 얘 몇 ml? 100ml에 900ml 섞으면 얘 1000ml요. 됐어요? 전부 다 틀려요. 절대 안 돼요. 마술이야, 마술.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됐니? 그래서 질량은 더해도 상관없어요. 부피는 절대 더해지지 않습니다. 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용액의 시험지에 끝에 괄호를 치고 반드시 써 있어요. 혼합 전 용액의 부피의 합과 혼합 후 용액의 부피의 합은 같아요라고 써 있어요. 이게 써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합쳐서 1000이 되지 않아요. 되니? 그게 써 있으면 야, 너 하도 많이 틀리니까 내가 써줄게. 그냥 같다고 해. 그냥 야, 이래도 못 풀어, 이런 뜻이야. 됐나요? 그 문장이 없으면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합과 이성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중요한 개념 말고 틀려올 수 있는 5개념을 줄여가셔야 돼요. 자,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표준 용액을 만들었어. 0.1몰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밑줄 긋고 1리터의 포도당을 0.1몰 넣어야 되니까 18g을 녹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1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됐나요? 질문이요. 이렇게 해서 완성시킨 용액이 있을 거 아니겠니? 실제로 0.1몰 농도야? 정말 깐깐한 이 비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화학 선생들 중에 이런 걸 내는 선생님이 있어요. 예, 그럼 0.1몰 농도 포도당이라고 라벨을 붙여서 짠! 하고 담으면 되지. 되니? 됐어요? 그럼 얘 진짜 0.1몰 농도 포도당이야? 몰 농도요? 온도와 압력에 의해 변하죠. 됐어? 그러니 이렇게 표시할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온도와 압력, 실험실의 온도와 실험실의 압력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에 나 실험실에 25도씨야. 여기 1기압에서 만들었다. 됐니? 그럼 이 병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온도가 뭐 10도야. 그럼 얘 0.1몰 농도 수용액이니? 안 된다. 됐어요? 그래서 몰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는 그 만드는 순간에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얘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지? 만든 곳에서만 써야 돼요. 실험실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파트도 한번 해볼까요? 이 5개념을 하나씩 다 설명드렸어요. 자, 두 번째 여기까지 오시면 농도 파트가 전부 다 끝나겠죠. 섞어봅시다. 혼합. 용액의 혼합이에요. 자, 1번. 용액에 물을 섞어요. 용액에다 물을 섞으면, 용액에 물을 섞으면 이걸 다른 말로 희석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증류수가 되겠죠. 됐니? 그럼 자, 용액에다 물을 섞었으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용액이 있었는데 A 용액을 한번 떠봅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추가하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용액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곳에 좀 많이 쌓이겠지, 그치? 여기도 A 용액이 될 거예요. 얘가 혼합 전 A 용액이고요. 얘가 혼합 후의 A 용액이죠. 됐지? 자, A 용액 속에는 이 용질 A라는 애가 들어있지 않겠니? 됐나요? 그럼 물을 섞은 두 번째 혼합 후 용액에는 용질 A의 양이 변하니? 안 변하죠. 건더기를 넣은 적이 없죠. 건더기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혼합 전과 혼합 후에 용질의 몰수는 같아요. 그게 희석이에요. 물을 넣으면 건더기를 넣은 적이 없어. 그러니 건더기의 몰수가 똑같다고요. 됐나요? 공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MV. 물을 넣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쓸 거고요. 혼합 후에 MV. 같으면 되죠. MV가 용질의 몰수니까요. MV 곱하기 MV를 하시면 답이 나오는 아주 엄청난 시험 문제.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해볼게요. 1몰롱도 NaOH 수용에 100ml가 있었대. 됐죠? 여기다가 물 증류수 400ml를 넣을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생겨난 새로운 애의 NaOH 수용액은 몇 몰 농도짜리가 되겠니? 됐나요? 요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얘 두 개를 섞었으니까 얘 500ml가 될 거고요. 됐니? 얘 MV를 곱하면 0.1몰이라는 단어가 태어날 수 있지, 그지? 됐어요? 왜? 부피는 0.1리터니까. 그럼 얘는요, 얘가 X값이라면 X 곱하기 0.5 이렇게 하는 거지. 됐나요? 그럼 X값은 얼마니를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입니다. 너무 유치하지. MV 하세요가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이에요. 그러니 제발 학교에서 우리 좀 농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양적 관계에서 끝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농도 넣어주세요라고 얘기해. 됐나요? 그럼 얼마야? 얼마? X값 얼마야? 0.2? 맞아요? 맞아? 맞아? 0.2에 0.5 곱하면 0.1 맞아? 아니에요? 나만 틀려? 0.2에 0.5 곱하면 0.1 아니야? 아닌가? 아니에요. 1이에요? 그럼 더 이상한데? 물을 넣었는데 똑같이 1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야, 계산을 못하면 어떡해. 됐어요? MV를 알려줬는데 MV를 못해. 야, 공부하는, 야, 그러면 어떡하냐.
됐니? 그럼 얘는 0.2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치? 됐어? 됐어요? 틀린다 그랬습니다. 틀려요. 됐니? 시험 문제에 일몰농도 100ml와 중류수 400ml를 섞었어. 됐니? 그러면 500ml가 되어 0.2몰 농도요. 전부 다 틀려요. 아까 얘기했잖아. 100ml와 400ml를 섞으면 500ml가 되지 않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왜? 이 새끼의 농도와 이 새끼의 농도가 다르죠? 농도가 다른 용액은 밀도가 달라요. 밀도가 다른 용액을 섞으면 부피가 똑같아지지 않는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문제 틀려보면 되게 많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썼다가 전부 다 틀려와요. 뭔 말인지 알겠니? 반드시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면 이 그림처럼 써 있어야 돼요. 아, 100ml가 있었는데 여기에 물을 400ml를 넣는 게 아니라 물을 넣어서 500을 채웠어 라고 써 있어야 돼요. 됐니? 그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럼 100ml에 물 500을 채웠으면 400ml 넣은 거야? 아니요. 됐니? 그래서 항상 언제나 뭐라고 써 있어야 정답을 써오는 거냐면 1몰 농도 NaOH 100ml에 여기에 증류수를 채워서 혼합용액 500ml를 만들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니? 그때 실제로 답을 써오시면 됩니다. 됐죠? 몰농도만 구할 때는 굳이 단위를 바꾸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100 됐지. 곱한 값만 같으면 되니까요. 됐나요? 해볼게. 잘 봐. 부피가 몇 배 늘어났어? 5배가 됐죠. 그지? 그러면 농도가 몇 배가 된 거야? 5분의 1배로 감소해야 되죠. 왜? 용질의 양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적어주는 거였어요. 위에다가 물을 채워. 우린 이걸 희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물을 채우면 그냥 느낌상 싱거워져요. 그지? 물 넣으면 싱거워져요. 싱거워지는 건 농도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싱거워져요. 농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몰농도가 감소했어. 왜? 부피가 증가하니까. 물을 채우면 부피는 증가한단 말이죠. 됐나요? 얘네 둘을 곱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채웠으니까 용질을 넣은 적은 없지. 됐나요? 물을 넣었으니까. 건더기를 넣은 적이 없어. 이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MV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MV가 같은 거예요. 그치? 어렵지 않죠, 그죠? 물 채우는 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지웠어. 두 번째 EX. 자,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봅시다. 0.1 몰농도 NaOH
100ml가 있었는데 됐지? 이만큼이 들어있었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덜어요. (20ml) NaOH 됐나요? 여기다가 물을 넣을 거야. 그래서 NaOH 졸라 많이 만든 거죠. 500ml를 만들어 봅시다. 500ml 너무 많은가? 200ml만 만들어 볼게요. 자, 됐나요? 항상 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몇 몰 농도일까요? 얘는 몇 몰 농도짜리가 됐을까요? 요게 두 번째 패턴이에요. 4단원에 가면 중화반응 파트에 중화적정에도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요 녀석은 수능에 되게 많이 나오니까 요 앞쪽 파트도 좀 중요하게 다뤄주세요. 됐지?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100ml가 있었는데 20ml를 덜었어. 그리고 물을 채워서 200ml를 만들었어. 몇 몰 농도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느낌상 물 추가했으니까 얘는 저기 써있죠. 물 추가했으니까 몇 배 부피가 늘어났어? 10배 늘어났네요. 그죠? 그지? 그러면 몰 농도는 몇 배가 돼야 된다고? 아, 농도는 10분의 1배가 돼야 되죠. 그지? 왜? 용질의 몰수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 M값과 여기에 몰 농도 값은 10배 차이여야 돼요. 그럼 얘는 여기서 오는 거죠. 덜었어. 여기다가 또 체크 하나. 덜었어. 이걸 수능용 단어로는 물을, 증류수를 또는 용액을 취하여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10ml를 취하여 꺼냈다는 뜻이에요. 그냥 덜었어. 됐나요? 덜면, 이것도 얘기해줘요. 콜라를 덜면 맛이 변하니? 이런 뜻이야.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화학은 당연한 거라고 그랬어요. 덜었어. 그러면 농도가 변하지 않죠. 당연히요. 그럼 덜어냈으니까 부피는 감소할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NaOH도 조금밖에 안 오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면 아, 덜었어. 농도는 같아. 그럼 0.1 이렇게 되고요. 물을 추가해서 농도가 10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0.01 쓰는 거죠. 근데 꽤 쉽지, 그치? 이걸 좀 빨리 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MV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MV를 곱하면 얘는 용질의 몰수가 0.01몰이 들어있는 거죠. NaOH. (5분의 1을) 취했으니까 용질의 몰수가 5분의 1배가 돼야 돼요. 그럼 NaOH는 0.002몰이 되겠죠. 용질의 몰수는 5분의 1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일정해야 되지. 그러니 곱한 값이 0.002몰이니 네. 됐죠? 이게 다예요. 취해서 물을 섞으면 이런 시험 문제가 아까 그냥 물 섞는 거랑 좀 다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 맞지?
그래서 취하여까지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하세요. 몰롱도, 부피, 몰수. 몰롱도, 부피, 몰수. 몰롱도, 부피, 몰수. 이게 삼총사가 딱 구해져야 돼요.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몰롱도, 부피, 몰수. 몰롱도, 부피, 몰수. 되니? 이 자료에 질량이 나와 있으면, 보세요. 질량 g이라고 나와 있으면, 몰롱도, 부피, 몰수. 이 질량을 도대체 어디다 때려 넣을 거야? 여기다가 때려 넣을 수 있지, 그치? 왜요? 요 녀석은 화학식량분의 질량값이 되니까, 아, 질량을 여기다 넣어서 반대로 태클을 타야 되겠구나, 라는 뜻이에요. 시험 문제가 항상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몰롱도 부피가 나와 있으면, 아, 일단 MV를 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아, 반대로 태클을 타야 되겠네, 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지 않지, 그치? 농도 파트는, 아, 양적 관계에 비하면 너무 쉽습니다. 근데 화학 2에 가면 이 농도가 가장 어려워요. 화학 2 중에 제일 어려운 걸 하나 꼽아라 그러면 이 농도를 꼽습니다. 화학 원도 하기 싫은데 화학 2를 누가 선택하겠니?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없어진 과목이 화학 2예요. 화학 2 선생이 화학 2를 고3에 개설했는데 애들이 듣질 않아. 그래서 이름은 화학 2인데 가르치기는 싫으니까 애들이 아무도 안 들으니까 숨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과목 이름은 화학 2인데 화학 1 강의를 하는 편법을 썼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화학 2가 학교에서 제일 먼저 없어졌죠. 왜 안 하지? 화학 2 왜 안 하지? 학생들 보고 있으면 좀 안쓰럽기도 해요. 화학 전공하면 데려가거든요, 기업에서. 그럼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안 해. 화학은 되게 못하는데 화공과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죠.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저는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은데요. 아, 영어는 하기 싫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 일본어하고 미국 유학 가면 안 되나요? 뭐 이러는 거죠. 아, 참. 이건 좀 그래요. 왜 물화생지를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화생지를 다 가르치면 학생들의 이제 패턴이라는 걸 보거든요. 여태까지의 패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화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건데 이유는 어려워서예요. 어려워서. 근데 아직도 화공과는 대학교의 최상위 학과죠. 화공과가 최상위 학과가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이 화학을 아무도 안 하는데. 화공과는 의대 밑에 생공화공이거든요. 화공은 왜 그렇게 높아? 왜? 취직이 잘 돼서 그래요. 대학교의 과들은 취직이 잘 되는 순서대로 점수가 높습니다. 당연하겠죠. 취직이 잘 되니까 막 모이는 거 맞지. 왜 안 하지? 야, 이거 먹고 해라, 이거 먹고. 하지마, 니네 하지마. 고생해서 대학 가지 마세요. 학원 안 하면 되잖아요. 하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화학 하지마, 죽어. 저 섞으세요. 섞었는데 막 튀어서 죽으면 어떡해. 죽는다니까. 여기 보여줬잖아요. 나 여기 아직도 있다, 여기 아직도 있다니까요. 염산에 빈 거예요. 똥토학 안 없어져. 대학교 1학년 때 비었는데. 안 없어요. 위험해요. 염산이 이렇게 위험한데 나머지는 얼마나 위험한데. 그래서 안 하는 거야. 화학하지 마. 취직이 잘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지 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요새 학생들이 되게 안 가려고 하는 과가 뭔지 알아? 얼마 전에 뉴스 봤니?
정시, 수시, 대학교 원서를 내잖아요. 그럼 학교마다 상위 탑 20개 학교마다 제일 경쟁률이 높은 과와 제일 경쟁률이 낮은 과를 이렇게 쫙 정리해서 보여줘요. 그 중에 제일 경쟁률이 낮은 과, 학생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과, 니네 과 중에 안 가려고 하는 과가 어딘지 알아? 제일 안 가고 싶은 과 어디예요? 여기만은 안 가고 싶어. 네? 물리학이 할 때도 있죠. 물리학과 안 가고 싶어요. 옛날에는 물리학과가 제일 바닥인 데도 있었어요. 지금도 제일 바닥인 데도 있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여기를 아무도 안 가요. 굉장히 놀랐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높은 학과였거든요. 그런데 애들 기피 대상 1호가 됐어. 거기가 어디야? 수학교육과. 수학관련과예요. 수학관련과는 예전에 미치도록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가요. 그리고 걔보다 훨씬 더 안 가려고 하는 애가 있어. 내가 그거 보고 오늘 요번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봤어. 그런데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과 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건축이에요. 건축. 옛날에 건축학이 되게 인기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건축을 거의 가잖아요. 그래 기계공을 안 가는 건 좀 이해가 되게 힘드니까. 기계공 나와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공장에서 기계 다루는 거잖아요. 잘하면 뭐 반도체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 못하면 뭐 이거 못하는 게 아니라 운이 나쁘면 기계를 막 웅탕 이러다가 손 잘리고 웅탕 이럴 거 아니겠니? 얼마나 위험해. 물론 취직은 정말 잘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험하니까. 이러다가 웅탕 툭 잘리면 야 너 다른 애 와 이러면 취직이 잘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건축처럼 편한 직업 먹고 살기가 어려운가 봐요. 요새.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야 기계공학 하면 되게 좋아. 취직이 잘 돼. 그런데 그 왜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지나가면 지직 와 지나가면 지직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 진종일 TV 지나가면 지직 이거 하는 사람 그게 기계공학 학생이에요. 그거 막 자동차 붕텅텅 다 자동차 붕텅텅 이거 하는 사람이 기계공학 학생이야. 그럼 뭐 물론 그런 직업을 해도 상관없지만 힘이 들잖아요. 이건 내 조카한테 해준 얘기. 힘이 들잖아. 삼촌 나 힘세요 막 이런. 그래 너 어쩔 수 없지. 그럼 기계공학보다 좀 더 괜찮은 학과가 있을 거 아니겠니? 그게 전기전자공학과야. 전기전자공학과는 큰 기계는 다루지 않으니 힘이 적어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전기전자를 기계공보다는 괜찮을 걸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거 괜찮은데 삼촌 나 그거 할래. 그러면 나는 또 반대로 이거 얘기를 해주죠. 전기전자 나오면 뭐 하는 거냐면 너 인터넷 안 됐을 때 전화하면 오는 분 있지. 그건 전기전자예요. 됐네. 그리고 뭐 기계가 안 되면 AS 보내지. 그럼 거기서 만들어주죠. 니네 핸드폰 삼성 거 안 되면 삼성 AS 센터 가면 어서 오십시오 갖고 가면 저 뒤에서 분해 조립하잖아요. 전기전자예요. 됐네. 그럼 요만한 기계, 작은 기계를 다뤄서 이렇게 하는 거 또 괜찮죠. 위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괜찮아. 그런데 여기 뭐 전봇대에 올라가서 막 전선 바꾸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가다가 막 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도 취직이 되게 잘 돼요. 위험하니까. 그럼 그것도 좀 그렇다면 토목공학과 괜찮지 않아? 그것도 괜찮아. 토목공학과는 뭐 하는 거냐면 건물 지을 때 안전모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 다 토목공학과예요. 그래서 막 갓 입사한 애들은 벽돌 나는 이런 사람. 좀 올라간 사람들은 이렇게
자재 조그만 건 아는 사람들. 그리고 좀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솔 해서 이쪽에 20명, 이쪽에 30명 이렇게 보내는 것들. 그 토목공학과 학생들은 그런 걸 만드는 거. 다리 만들고 건물 만들고. 야, 좀 위험하지 않겠니? 그건 너무 위험해. 그러면 토목공학과보다 좀 더 괜찮은 학과는 그걸 설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하는 사람이 건축공이죠. 그럼 평생 앉아서 야 다리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안 해야지. 얘는 끈으로 연결하면 좀 멋있지 않을까? 그럼 호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렁다리를 만들면 되겠지. 이거 하는 사람이 건축공학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건축이나 건축공은 되게 편해요. 평생을 앉아서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예전엔 막 그림도 그렸는데 지금 컴퓨터로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건축공 안 가는지 알아, 애들이? 요새는 그 건축도 다 AI가 한대요. 그래서 건축을 의뢰하는 사람이 내가 지을 건물은 이랬으면 좋겠어. 좀 그로데스크하고 좀 고딕 양식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고 들어가면 좀 편했으면 좋겠고 뭐 소리가 뾰족한 것보다 좀 둥글둥글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잖아. 그럼 그대로 집을 지어준대요. AI가. 그럼 건축가가 그린 거보다 AI가 그린 그림을 얘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쑥 내밀면 AI를 뽑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네, 갔다 오세요. 그 AI 때문에 건축공이 수학 나와봤자 뭐해? 컴퓨터가 다 해주는데. 그지? 근데 니네는 수학만 하잖아요. 대학 가려고 수학만 하는 애들. 참 안타깝죠. 그럼 자, 두 번째 파트도 한번 해볼까요? 나갔으니까 수업해야지. 그냥 쉬세요. 그냥 우리 쉬면서 수업하는 거야. 예요. 용액에다 용액을 섞어볼까요? 플러스 얘네는 무슨 대학 갈 거니? 얘네는 무슨 대학 갈 거니? 무슨 과를 갈 거니? 자, 이거 혼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혼합이죠. 요 시험 문제를 낼 때에 아까 그 문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요렇게 생겼어. 원래 이 문제는 내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A 용액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B 용액이 있었어. 얘를 섞을 거예요. 그러면 C 용액이 나오겠죠. 됐지? 요 시험 문제를 풀 때 쓰는 게 바로 그 자료입니다. 여기에 혼합전 섞으면 용질의 양도 같이 늘어나죠. 그치?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 A의 MV에다가 B의 MV를 합치면 더하기로 합치면 요 C의 MV가 되는 거지. MV 더하기 MV는 MV야. 됐나요? MV 더하기 MV는 MV예요. 원래 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원래는. 됐니? 원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물을 넣으면 얘가 농도가 없죠. 물이. 그러니까 MV 더하기 0은 MV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게 쟤잖아요. 물을 넣으면 용액 중에 하나가 농도가 없으니 MV 값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식은 이게 공식도 아니지만 원래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용질의 몰수의 합은 전체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예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EX NaOH 수용액이 있었는데 0.1몰 농도죠. 얘 100ml 됐죠? 더하기 0.2몰 농도 수용액 NaOH 400ml 섞어봅시다.
됐어요? 그러면 얘를 섞으면 NaOH 500ml 연몰 농도 이렇게 완성이 되죠.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얘 100ml와 얘 400ml를 섞으면 실제로 500ml가 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막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습관처럼 오래 읽어오면 안 된다고. 됐니? 수능 시험 문제에는 이걸 비꼬아서 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괄호치고 단 혼합 전의 용액의 합은 혼합 후의 용액의 부피와 같다 이렇게 써있어. 근데 니네 학교 내신에는 안 써주는 선생들도 있단 말이죠. 안 써주면 더하면 안 돼요. 됐니? 그럼 얘네 둘을 섞었어.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는 거죠. 몇 몰 들었니? 그러면 얘는 MV. 0.01몰이요. 얘는 MV. 0.08몰이요. 그럼 MV 하면 얘네 둘을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지. 0.09몰이요. 됐나요? 그럼 5칸 중에 4칸을 갔으니까 0.18몰 정도요. 계산할 때 소수점 계산도 이용 따지기. 그래서 난 소수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소수점 더 내줄까? 0.02몰 정도 NaOH X AS 있었어. 포도당 수용액 있었대요. 200ml에 0.03몰 정도 NaOH 300ml 섞어볼까요? 그러면 얘는 몇 몰 농도 NaOH 500ml? 실제로는 500ml 안 돼서 그랬습니다. 또 얘기해요. 실제로 500ml 안 돼요. 문제에 써 있어야 된다 그랬어. 혼합전 수용액의 부피의 합은 혼합후와 같다. 됐죠? 자, 써 있어. 좋아, 썼어. 몇 몰 농도? 너무 어렵나요? 2칸 하면 되겠네. 2칸, 3칸, 3칸, 3칸. 5개 나눠서 3칸. 0.026. 됐죠? 나 계산 졸라 빨리 해줘. 난 천재니까. 맞아? 0.026에 500 곱하면 이 값이 맞니? 맞아요? 왜? 난 천재라니까요. 맞아? 한 번 더 해볼까? 엄청나게 이상. 0.02몰 정도 NaOH 50ml에 0.04몰 정도 NaOH 350 섞어볼까요? 너무 많이 너무 이상한가? 150? 자, 섞었어. 그러면 몇 몰 정도 NaOH 200ml 만들 수 있겠니? 돼서 몇 몰 정도? 0.
0 0.04? 얘 0.04 얘가 0.04인데 35 0.035 035 됐니? 나한테 선행 들었었던 애들은 이거 맞출 수 있지. 그지? 됐어요? 이거 계산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계산 안 해요. 계산 안 해. 이거 내가 쓰는 거, 0.02 몰롱도랑 0.03 몰롱도를 섞을 거잖아? 같은 양을 섞으면 어떻게 돼? 절반 값의 몸무게가 나오겠죠. 농도가. 됐죠? 여기까지 됐어? 같은 양을 섞으면 절반에 해당하는 몰농도가 나와요. 당연하지. 그런데 얘 200, 300 섞었잖아요. 그럼 얘를 더 많이 넣었지. 그럼 농도가 평균값을 때리면 이쪽에 치우쳐야 되는 거 맞죠? 그지? 0.02보다 0.03에 가까울 거 아니겠니? 그럼 얘를 5칸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5칸으로 나눠. 그럼 가운데보다 더 많이 와야 되지. 여기서 3칸 오고요. 여기서 2칸 가면 돼요. 여기가 답이죠. 됐니? 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도 한번 해볼까? 0.1 몰농도와 0.2 몰농도의 사이 값이 있었는데 같은 농도 섞으면 가운데가 되겠죠. 근데 1대 4의 비율로 섞었거든요. 그럼 중간값은 얘한테 가까이 와야 되지. 그럼 몇 칸 나눌 거야 니네는? 5칸이요. 5칸 나눠. 그럼 얘 가까워야 되니까 여기서 4칸 오면 되고요. 여기서 1칸, 여기죠. 해요. 근데 난 천재니까 이렇게 대충 맞추는 거야. 구구단 이런 거 안 하지. 초등학교 때 배운 그냥 수직 선수인데 얘 한번 해볼까요? 0.02, 0.0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농도 섞으면 이만큼이라 그랬지. 근데 1대 3 섞었지. 그럼 4칸 나누면 될 거 아니겠니? 그럼 얘 150 넣었으니까 0.04에 가깝겠죠. 하나, 둘, 3칸, 1칸. 여기가 답이죠. 그냥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난 천재니까요. 대신에 얘 여기 1칸, 여기 3칸 이 집만 안 하면 돼요. 됐어요? 이 집만 안 하면 돼. 평균 원자량 파트에 가면 이거 한 번 더 해요. 화학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아둡니다. 혼합 파트 정말 쉽거든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뒤쪽 한번 넘겨보세요. 53페이지요. 18번. 표는 요소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랍니다. 하나는 퍼센트, 하나 몰롱도 나왔죠. 그죠? 그럼 쭉 읽어보세요. Wg, Wg, 100g, 500ml. 쭉 읽었는데 요소의 분자량은 이거고 가의 밀도는 1이다. 됐나요? 분자량과 밀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바꾸라고. 됐어? 그럼 가를 몰롱도로 바꿔보세요. 됐니? 그렇게 해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이네들이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를 풀기 위해, 디귿을 풀기 위해서 우리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 18번 한번 볼까요? 가가 있었어, 나가 있었어. 이 녀석은 퍼센트 농도가 있죠. 15%가 있고요. Wg이 100g이 있대요. 얘는 농도고요. 얘는 질량이고요. 얘도 질량인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돼요. 앞에 단어가 필요합니다. 얘는 용질의 질량이고요. 얘는 용액의 질량이죠.
그리고 얘는 X 몰롱도라고 써있고요. Wg의 질량이 들어있어 500ml가 들어있대요. 됐나요? 자료를 칸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 녀석은 부피값이니까 여기가 용액의 질량이요. 용질의 질량이죠. 여기는 용액의 질량이죠. 뭐 굳이 뭐 이런 것들을 문제상에서 바꿀 필요는 없지만 말이야. 뭘 구해야 되는지는 한번 봅시다. 100ml인가요? 500ml? 되니? 자,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요소는 화학식량이 60이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가의 밀도는, 이 녀석은 밀도가 1.2라고 써있죠. 1.0이라고 써있네. 됐나요? 그럼 바꾸세요란 뜻이거든요. 자, 얘는 몇 몰롱도니? 몰롱도로 바꾸면 화학식량이 10 곱하기 퍼센트니까 15 곱하기 밀도를 이렇게 하면 몰롱도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지우면 얼마? 2.5? 2.5? 그럼 얘는 2.5 몰롱도짜리가 된 거죠. 이렇게 간단히 한번 구해봤습니다. 되니? 그러면 얘요 또 풀 수 있죠. W는 얼마야? 용액 100g에 용질 몇 g이 있으면 15%? 15g 있으면 되죠. 그럼 얘도 15g이 있을 테니까 두 번째 팩트야. 몇 몰? 화학식량이 60인데 15g 있으니까 얘는 4분의 1몰. 됐니? 얼마에? 0.5리터에. 됐죠? 그럼 다시 바꿔볼까요? 1리터로 바꾸면 몇 몰? 2분의 1몰. 1리터에 2분의 1몰 있대요. 그러면 그게 몰롱도지. 0.5몰. 됐어요? 이렇게 해도 0.5몰 정도가 나오죠. 됐죠? 더러우면 덜었어. 몰롱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X는 0.5. 이거보다 크다는 거지. 네. 네.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거. 요소의 문장을 써고요. 1보다 크다라고 써있지. 그럼 일단 기억은 동그라미. 가의 몰롱도는 OX 몰롱도니? 네 라고 써야 되잖아요. 원래는 얘가 2.5니까 5배 많지. 네 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밀도가 1이 아니지. 됐나요? 그럼 1보다 크지. 그럼 몰롱도는 2.5보다 크지. 됐어? 그럼 얘는 5보다 크지.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가의 몰롱도는 OX 몰롱도보다 크다. 0.1보다 크니까. 이 공식은 되게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보시라 하겠습니다. 가와 나를 혼합 후 중류수를 가해 전체 부피를 1리터로 만든 수용액은 됐나요? 가와 나를 섞어 그래서 전체 부피를 1리터로 만들었대. 그럼 느낌상 2.5M, 0.5M 얘가 2.5M보다 크니까 MV를 써야 되는데 여기 밀리리터인데 밀도가 1.0보다 크다라고만 써있고 얼마인지 안 써있죠. 그럼 얘는 MV로 구하지 마세요 란 뜻이에요. 됐나요?
밀도 값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MV를 쓸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 MV 쓰지 마세요 란 뜻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M 0.1 몰농도 NaOH 100ml 속에는 0.01몰의 NaOH가 들어있다가 하나, 둘, 셋이 삼총사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피값을 지정할 수가 없지. 왜요? 밀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용질의 질량을 준다 그랬어요. 용질의 질량을 주면 여기다가 넣어서 화학식량분의 질량 태클을 타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됐어? 용질의 질량이 나오면 이렇게 태클을 타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파트도 이쪽 용액과 이쪽 용액을 혼합하면 용질은 2W g이 되는 거죠. 됐나요? W가 15라 그랬으니까 30g을 섞은 거예요. 됐니? 30g이면 2분의 1몰이 되는 거지. 이렇게 2분의 1몰을 넣은 상태에서 물을 채워서 1리터를 만드는 거죠. 요런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얘랑 뭐가 달라?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X 몰농도가 되겠죠. 0.5m. 디귿도 동그라. 됐어? 용액을 혼합할 때 MV를 할 것인지 용질의 질량으로 물을 채울 것인지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16번 한번 해볼까요? 한 문제만 더 해요. 16번. 자, 읽어볼게요. X 몰농도 X 자료가 있대. 용액의 부피, 용질의 질량, 용액의 밀도. X 몰농도 200, X가 200ml에 증류승 89g을 더 넣었다. 희석한 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Y%였다. X와 Y는 얼마니? 와, 진짜. 내가 화학 선생님이면 이런 문제를 내겠어요. 문제만 봐도 더럽잖아. 그지? 뭐 어쩌라고? 그럼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나는 그림 그리는 걸 그나마 좀 좋아하니까. 용액이 있었는데 여기에 용액이 X 몰농도짜리 용액이 있답니다. 부피는 500ml. 용액의 질량을 쟀더니 15g. 밀도는 1.01g per ml. (25°C에서) X 200ml, 여기서 200ml를 덜어낸 거죠. 됐지? 그런 다음에 덜었어. 그런 다음에 물을 채웠어. 증류수 98g을 넣은 거죠. 됐나요? 여기에 몇 미리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얘는 몇 몰 농도짜리니? 여기가 Y% 농도짜리가 되네요. 됐죠?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예. 밀도가 나와 있고 X의 화학식량은 60이라고 써있지. 그쵸? 그럼 X 값은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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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럼 퍼센트 농도는 Y고요. 몰 농도는 X래요. 이제부터 하나씩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용질 15g이 녹았으니까 덜었지. 그럼 여기는 몇 g이 들어있니? 5분의 2를 덜었으니까 5분의 2g이 들어있겠죠. 몇 g? 6g.
됐어? 그럼 6g은 몇 몰? 화학 성량이 60이니까 6g은 10분의 1몰. 됐죠? 됐어? 그럼 순서대로요. 얘 구해볼까요? 200ml에 6분의 1몰이 10분의 1몰이 들었으니 그럼 위로 올려요. 1리터에는 몇 몰 들었겠니? 5배 곱하면 되죠? 5배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1몰 들었겠죠? 1리터에 2분의 1몰 이게 몰농도지. 그죠? 1리터에 2분의 1몰 이게 몰농도 0.5몰. 됐나요? 자, 덜었어. 몰농도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덜면 맛이 똑같아요. X는 0.5, X는 0.5. 됐죠? 그럼 얘 6g에다가 용액은 몇 g이니? 그럼 이 용액의 밀도는 101.01이거든요. 1.01g이 1ml예요. 그럼 몇 g이니? 500ml입니다. 여기 200이라고 쓸까요? 200ml는 됐어요? 덜었으니까 밀도도 똑같겠죠. 그럼 X는 200분의 0.2라고 쓸까? 200이니까 200분의 1.01g이죠. 됐어요? 순서대로 맞출 수 있겠어? 1.01g per ml. 밀도 맞죠? 얘가 1ml에 1.01g씩 나가요라는 뜻이에요. 그럼 200ml는 몇 g이니?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되지. 이게 쓰면 안 되죠. 됐나요? 그러니 지워서 얘는 202g 나가면 되겠네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 98g을 섞는 거 아니겠니? 왜 하필이면 물을 98g만 넣을까요? 그럼 지금 용액은 이만큼 있대요. 잘 봐! 이 중요합니다. 이 202g은 여기 전체에다가 이렇게 질량을 재면 202g이죠. 그죠? 됐나요? 그럼 그 안에 용질은 6g 들어있는 거 맞지? 물은 296g 들어있겠죠. 여기다 물을 또 넣은 거야. 그러면 다 합쳐볼까요? 이 안에는 질량이 몇 그램 나가겠니? 98 넣었으니까 300g이 나가겠죠. 그죠? 전체 용액은 300g이에요. 그래서 용액은 300g이 나갈 건데 지금 용질은 몇 g이 들어있다고? 용질을 섞은 적은 없지. 그러니까 계속 이쪽 테크 와야 되죠. 6g 들었어요. 그럼 얘는 몇 %니? 됐나요? 100g으로 나누세요. 100g이면 얼마? 2g? 됐어요? 그럼 2%야. 됐지? 100g에 2g. 항상 정의에 맞추세요. 1리터에 2분의 1분. 이렇게 정의에 맞추면 굳이 따로 막 분수처럼 계산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정의가 되게 몇 배, 약분 이게 제일 편하죠. 그럼 얘는 2%가 되네요. Y는 2%. 0.2에 2 곱하세요. 1이요. 3번 정답. 됐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어때? 농도 파트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에 농도는 점수 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문제 꼭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항상 언제나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63페이지까지
여기까지가 니네 시험 범위니까 안 풀려졌던 시험 문제들도 한 번쯤은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괜히 수능 실전 문제에 나오는 농도는 좀 생각하게 해요. 5, 6, 뭐 고정관념 이런 것도 좀 버리시고요. 여기까지 문제 한번 꼭 정리해봅니다. 됐죠? 프린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